안녕하세요, 선스퀘어입니다. 애플은 이번에 아이폰 12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아이폰 12는 기존의 전원 어댑터, 이어팟, USB-A 라이트닝 케이블과 호환이 된다. 세상에 수십억 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이폰 제품군의 기본 구성품에서 이것들을 제외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소비자들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죠. 애플이 또 뭔가 장사 속을 벌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제품 구성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단출해졌습니다. 아이폰 본체 하나와 USB-C 라이트닝 케이블이라는 것 이렇게만 들어가 있고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유선 이어팟, 그 다음에 충전 어댑터 등이 제외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것들이 들어가 있던 아이폰 11도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것들이 제외된 상태로 팔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제 애플의 장사 속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애플이 총대를 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샤오미와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도 삼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USB-C 케이블만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많은 갤럭시 사용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충전기와 이어폰을 재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하게 애플을 따라간다라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지만 이미 더 나은 미래라는 용어로서 이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샤오미도 이에 앞서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충전기가 없는 미 11 패키지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개의 가격은 같죠. 가격은 같지만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충전기를 받을 수 있는 결국 소비자가 친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샤오미 자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진 CEO는 미 11 공개와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해 패키지 박스에 더 이상 기본 충전기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별도로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충전기와 케이블을 추가금 없이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샤오미의 정책이나 애플, 삼성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샤오미는 이제 샤오미는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충전기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친환경, 환경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제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기업들은 환경 얘기를 이토록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전자제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말이죠. 정답은 바로 ESG에 있습니다. ESG 요새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렇게 약자인데 ESG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실상 ESG를 처음 들으신 그 순간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ESG라는 용어 자체를 얘기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은 기업들이 CSR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에 그리고 그런 행위에 더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CSR이라고 하면 업무 일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ESG에서 S에 뭔가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환경이나 지배구조 이런 것들보다는 올바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라고 하면 기업들이 연탄을 날르는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든가 김장김치를 담근다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에도 공헌을 하고 기업의 좋은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 대세는 ESG 그러니까 환경과 거버넌스까지 모두 지배구조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ESG의 그 시작이 어디냐라고 하면 한참 전 50년 전 6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들을 해야 하지만 유엔이 책임투자 원칙이라는 PRI라는 것을 발표한 2006년을 ESG 투자의 시발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PRI 아니고요. 이 PRI에는 6가지 원칙이 들어가는데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조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들, 투자 업체들, 그러니까 헤지 펀드나 아니면 연기금 이런 것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책임 투자 원칙을 유엔에서 발표를 합니다. ESG에는 이렇게 투자를 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들을 한국말로 좀 보시면 ESG 이슈를 투자 분석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ESG 이슈를 소유권 정책과 관행에 통합을 시켜라. ESG 정보를 공개를 요구를 해라. ESG 원칙의 수용과 이행을 장려해라. ESG 원칙 이행 효과성 향상 노력을 지속해라. 실행에 대한 진행상을 외부에 보고해라.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막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ESG 활동들을 투자 대상에 적용을 시키고 그 평가에 따라서 투자를 하라는 이런 원칙에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2020년 현재 PRI 홈페이지에 따르면 3,000개가 넘는 투자 기관이 서명을 했고, 그들이 다루는 비용은 103조 달러, 트릴리온이에요. 단위가 트릴리온이면 듣도 보도 못한 트릴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03조 달러가 넘는 자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10경 정도 되겠네요. 10경이 넘는 자본이 PRI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 기관들이 우리는 PRI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서명한 그 기업들이 3,000개가 넘고, 그 기업들이 다루는 자금이 103조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하면 무조건 ESG를 해라. 이거 따라서 하지 않으면 투자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2009년부터 PRI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PRI 등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친환경을 몸으로 느꼈던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블랙록이라는 투자 회사가 있는데요. 블랙록의 CEO 이름으로 매년 자신들의 주요 CEO, 그러니까 자신들의 투자처 CEO들에게 발송되는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매년 1월에 발표가 되는데 아직 2021년 것은 발표가 되지 않았고, 작년 1월에 발표된 이 서한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한글판도 있고요. 이게 ESG의 투자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레리 핑크 블랙록 CEO고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기후변화는 아직 금융시장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리스크다. 하지만 금융업의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후 리스크는 투자 리스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후변화를 따르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돈 문제, 투자 리스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열탄 등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높은 자산은 매각하고, 그러니까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산은 매각을 하고요. 화석연료를 제외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개발할 것이며, 블랙록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 포스라는 게 있습니다. TCFD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창립 멤버가 되었고요. PRI 제가 말씀드렸죠. PRI에 서명을 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바티칸의 2019년 성명에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의 어떤 흐름을 따르겠다,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의 다음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요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거의 강요에 가깝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투자금 안 줄 거야, 투자금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업종별 SASB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 이렇게 돼 있고, SASB 가이드라인이 도입이 안 됐으면 TCFD 권장 기준에 따라 기후 리스크를 공개해라. 그 다음에 파리 협약 목표인 기온 상승 2도 미만의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는 가정하에서 기업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시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블랙록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이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 관련 공시와 그 기반이 되는 전략 및 사업 관행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 선임에 반대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공시 내용이나 이런 친환경 정책들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이사 선임에도 반대를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TCFD 권장 기준, 아까 말씀드린 SASB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TCFD 권장 기준만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영역 4개 영역에 따라서 11개의 항목이 있고, 잠깐 보시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경영진의 역할,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확인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아까 나왔죠. 2도씨 이내 상승 등 각종 기후변화 시나리오상 조직 전략과 재무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써서 보고서에 녹여내게 되어 있습니다. TCFD를 따르라는 것은 이것들을 보고서에 녹여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블랙록 니네가 뭔데 지금 니네가 이사를 선임하고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애플의 최대 주주 명부인데요. 애플은 개인의 지분은 작고, 이제 기관이나 이쪽에 지분이 많은, 헤지펀드나 이쪽에 지분이 많은 업체고요. 이게 최대 주주는 뱅가드 그룹이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있는데, 블랙락이 세 번째 주주입니다. 4.3%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의 주식을요. 그러니까 블랙록의 서한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애플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에요. 그리고 블랙록도 역시 여기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굉장히 높죠. 두 개를 합치면 15%가 넘어요. PRI를 따른다고 한 두 개의 투자처만 따지더라도 15%가 넘습니다.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예시를 본 거예요. 이미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기업은 많고 다른 예시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2020년 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 기준을 보시면요. UN SDGs, 그 다음에 TCFD, 그 다음에 SASB의 지표를 모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자체의 내용은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노동, 환경, 지배구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어펜딕스라고 해서 부록란에 보면 TCFD 대조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개의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 11개 항목들을 쭉 넣어놓고 그 항목들은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쭉 적어놔요. 이런 식으로 해서 TCFD를 우리가 권고안에 따라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SASB 대조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경영 보고서에 넣어놓고 부록에 이제 대조표를 넣어놓음으로써 우리는 이 권고안에 따라서, 이 대조표에 따라서 이런 항목들을 넣어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애플이나 삼성이 어떤 충전기를 빼고 넣고의 문제, 그 다음에 그런 회사들이 환경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온 것에는 갑자기 기업들이 착해졌다거나 갑자기 어떤 개가천선을 해서 환경이 아니면 우리 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시대적인 흐름,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합의가 환경 ESG를 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작은 거 하나, 충전기를 빼고 넣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는 걸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ESG를 강화를 해야만 앞으로 이제 이런 경영 환경에서, 그 다음에 이런 투자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스케어의 기업수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